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 3.0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오고 가는 수다 속에 피어나는 인사이트 뉴스는 네모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뉴스는 경제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위기가 왔을 때 네. 정말 벼랑 끝에 섰을 때 해야 되는 제일 좋은 방법이 체력을 비축하는 거예요. 예. 네. 어떤 순간에 어떡하지 하지 말고 그때는 다 내려놓고 뭔가 내가 비축하는 지금 반격을 하지 말고 네. 어떤 분이 그런 조언을 해주시던데 요즘 대출에 관해서 그렇지 않은가 싶어요. 당장 뭐 대출 금리를 조정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뭐 대출을 한꺼번에 다 갚는다는 게 어려우니까 네. 조금씩 체력을 비축할 수 있는 방법을 뭐 0점 몇 %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들을 잘 비축하는 게 지금 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요즘에 희한한 게 나왔어요. 휴대전화로 대환대출, 그러니까 내가 높은 금리를 물던 대출을 조금이나마 싸게 하는 거가 네. 은행 안 가고도 된다던데 진짜예요? 맞습니다. 예전에도 은행 안 가고도 되기는 했었는데 불편했죠. 그 금융 앱을 다 일일이 들어가 봐야 되는데. 그리고 해보면요. 가서 상담하라고 나와요. 그렇죠. 끼껏 입력 다 했는데. 영업점 가서 자세한 건 영업점 가서. 그럴 거면 내가 이걸 왜 했냐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는 그게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대환대출 플랫폼이라는 거를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출시를 해가지고 여기에 53개 금융사 및 기존의 플랫폼 업체들이 참여를 해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스마트폰 앱, 스마트폰에서 각 그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같은 기존의 플랫폼사들 앱이라든지 아니면 은행 앱들, 뭐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 이런 금융회사 앱 한 군데만 통해서 거기서 이제 제휴된 모든 대부분의 이제 금융기관들의 대출,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을 실시간으로 알아볼 수 있고 심지어 우리가 뭐 대출 받으러 가면 우대금리 조건 이런 것들 막 따지잖아요. 엄청 많잖아요. 뭐 고객님 신용카드 하나 써주시면 0.1%포인트 깎아드리고요. 뭐 적금 하나 가입하시면 깎아드리고요. 해보신 것 같으세요? 그렇죠. 대출 안 받아보신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뭐 정말 부자 아니면은 누구든 크든 작든 부자들도 다 있던데요? 부자일수록 더 큰 대출 못 받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게 대출을 받으러 가면 이것저것 뭐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것들 다 충족을 했을 때 얼마까지 그런 금리가 내려가는지 이것도 복잡하고 또 우리가 기존 대출을 새로운 대출로 갈아탔을 때 이거 중도상환 수수료 뭐 이런 거 갚을 때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제일 복잡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한 가지 앱에서 실시간으로 조회를 하고 심지어 내가 기존에 A라는 금융회사에 대출이 있었는데 B라는 금융회사로 갈아타면 좋구나 하면 이 B라는 금융회사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 앱에서 대출 신청까지 한 번에 되는 서비스가 오늘부터 개시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시범 사업 중에 진짜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제대로 돌아가고 있고 제가 아침에 한번 해봤거든요. 네. 조회는 다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이 없을 없었어요. 뿐이지 하나가 나오긴 하는데 기존보다 더 금리가 높은 것들. 그러니까 이 앱에서 해주는 건 뭐냐 하면 네. 갈아탈 수 있는 대출들을 일단 일목요연하게 딱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달라, 은행이 달라도 네. 다 나온다는 거예요? 다 나옵니다. 어머나 신기해.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데 그게 기존보다 나은지 안 나은지에 상관없이 일단은 보여줘요. 네. 그중에 이제 나은 게 있다면 갈아탈 수 있는 직접 것이고. 갈아탈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뭐 조회해봤더니 별게 없다 그러면 그걸로 이제 뭐 끝내면 되는 것이고 근데 해보니까 시간이 기존의 뭐 마이데이터나 이런 것들 우리가 네. 가입을 해뒀으면 뭐 한 3분에서 5분 정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꼭 지금 당장 대출을 갈아탈 생각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네. 꾸준하게 모니터링은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왜 그 흔히 가는 자기가 가는 쇼핑몰에 갑자기 너무 싼 게 내가 사고 싶었는데 네. 몇 달을 기다렸는데 뜰 때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거는 발견한 즉시 해결해야 되거든요. 네, 또 사이즈 없다고요. 네. 네. 빨리 사야 되니까 이제 그럴 때를 대비해서 지금 김현우 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책을 세우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앱 이름이 뭐예요? 이거는 이제 플랫폼 회사와 금융 회사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었던 지금 플랫폼 회사라고 한다면은 네. 카카오뱅크라든가 아니면은 뭐 네이버. 뱅크샐러드, 네. 네이버페이 이런 각종 뭐 핀테크 업체들의 앱들이 있어요. 네. 별도의 앱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 앱에 들어가면 들어가면 네, 메뉴 중에 하나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워낙에 이런 기존 플랫폼 업체들의 메뉴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뭔 말인지 모르겠는 것도 있더라고요. 찾는데 조금 오래 걸려요. 오히려 제가 조회했던 시간보다 이 메뉴가 도대체 어디 있어? 아직까지는 이들이 그렇게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있는지 전면에 딱 세워놓지는 않고 있더라고요. 근데 네. 대부분
대출 메뉴 쪽에 가면은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이 뭔지 확인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뭐 그쪽에 가서 보시면 되고 또 금융회사 같은 경우에는 은행들 어플리케이션 다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시면 거기서 이제 조회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플랫폼 앱하고 이제 금융회사 앱은 조금 다른 게 플랫폼 앱 같은 경우는 내가 갈아탈 수 있는 금융회사와 이 대출 상품들을 다 보여주지만 은행 앱 같은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서 갈아탈 수 있는 것들만 보여줘요. 제가 은행장이라도 그렇게 하겠네요. 그쵸? 당연하겠죠. 당연하겠죠.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되는데 뭐 그런 것들도 거기서 바로바로 갈아타고 영업점 방문할 필요는 없다라는 장점은 있고 그다음에 기존 대출을 갈아타게 됐을 때 우리가 뭐 상환하고 뭐 하고 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한 맞아요. 1영업일에서 2영업일 정도 걸리는데 그런 시간이 상당히 많이 단축됐다는 거. 뭐 신청하고 나서 지금 금융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면은 대출 승인도 나오고 그 승인 받은 돈이 기존 금융회사로 바로 입금이 되니까 간편하게 처리가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아직 제가 직접 갈아타 본 적은 없어서 이게 과연 15분에서 20분 사이에 될지 그거는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뭐 당장 실행을 해서 대출을 갈아타기보다는 네. 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그 은행을 자꾸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거든요. 그렇죠. 예. 눈치도 보이고 점심시간에 가면 그리고 사람도 많아요. 맞아요. 요즘에 영업점을 많이 줄이는 추세라 영업점에 꼭 방문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환전이라든가. 네. 근데 그거 사실은 미리 신청하면 1분도 안 걸릴 일인데 앞에서 신규 뭐 예금이나 신규 대출 받으시는 분들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분들이 밀려 있어서 보통 한 30-40분은 요즘에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거 뭐 직장인분들 점심시간에 점심 포기하고 갔는데 점심시간 끝나서 밥도 못 먹고 은행 업무도 못 보고 네. 뭐 연차가 써야 되나 뭐 이런 걱정 많으신 분들 계실 텐데 그냥 점심 드시면서 혹은 점심 드시고 쉬는 시간에 잠깐 그렇죠. 조회해 보실 수도 있죠. 근데 꼭 갈아타려고 간다기보다 물어보려고 가는 건데 옷 사러 갔을 때는 저 보기만 할게요 이래도 되는데 은행 가서 저 보기만 할게요 이러면 야단만단 말이에요. 그리고 민구스럽기도 하고. 그쵸. 예. 그럴 때는 비대면이 좋아요. 네. 사실은 대출 창구에 자주 가서 친한 은행 직원이 있거나 부동산에 자주 들락거리면 남들한테 못 듣는 정보를 듣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거는 좀 누락이 될지언정 직장 생활하시거나 장사하시거나 자리를 비우기 어려울 때 꾸준하게 들어가셔서 업데이트를 좀 해보시는 게 지금 지난번에 소장님 나오셨을 때 우리 금리 동결 얘기했잖아요. 금리가 동결이 됐으면 어쨌든 시중금리도 변동이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쭉 서치하는 데 있어서는 좋은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왜 있지 않았습니까? 대출 상품 금리 비교해주는 앱 같은 거 있었잖아요. 있었어요. 그거랑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도 지금 이제 오늘부터는 서비스를 확장해서 이렇게 보여주긴 하는데 기존에 보여줬던 것들은 사실은 그냥 일단 보여주기만 한다는 거. 그 실제로 대출을 갈아타려면 갈아탈 수가 없었다는 거. 직접 그 금융회사 예. 앱이라든지 영업점에 방문했어야 된다는 거, 혹은 링크를 통해서 그쪽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은 이 앱에서 모든 게 가능하다는 거. 또 한 가지는 기존에는 그 플랫폼 업체와 제휴된 몇몇 곳들만 보여줬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금융 상품을 다 볼 수는 없었던 거죠. 그런데 네. 지금은 그게 폭이 굉장히 넓어졌다는 거. 그래서 편리해지고 다양해졌다. 뭐 요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예. 뭐 방법들도 간단합니다. 그냥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만 네. 설치를 해서 이 메뉴에 들어가지고 기존 대출 내역 조회 간단한 이제 본인 개인 정보 제공 동의는 해야 되겠죠. 그렇겠지요. 근데 그 전에 이제 필요한 게 공동인증서라든가 아니면 네. 금융인증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기존 것들은 일단 보여줍니다. 네. 그 다음에 내가 갈아탈 것들을 조회를 해보려면 내가 이 기존에 제공했던 정보에서 달라진 부분들도 있고 이분들이 파악을 하지 못한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같으신 분들은 소득이라든지 자산 같은 것들을 직접 입력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건강보험 가입 자격으로 과거에 이제 건강보험료 얼마 내셨나요? 그걸로 이제 소득을 산정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그거 외에도 소득이나 자산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왜냐하면 2년 전 걸 반영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직접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주의하셔야 될 건 이게 그 국세청에 신고되는 소득 기준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한 달에 뭐 예를 들어 매출이 1,000만 원입니다. 1년에 1억 2천 벌었어요. 하지만 경비 빼고 뭐 하고 하니까 3천만 원 벌었네요. 이게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면 3천이잖아요. 네. 근데 이 매출액 이런 걸로 입력을 하시면 여기에는 된다라고 나오더라도 실제로 대출을 받을 때 거절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본인의 뭐 정보라든가 소득 정보나 직장 정보 이런 거 잘 입력을 해 두시면 한 1, 2분 내로 갈아탈 수 있는 대출 상품이 쫙 조회가 됩니다. 네. 그 중에서 뭐 플랫폼 앱마다 보여주는 방식은 다르기는 한데
기존보다 금리가 몇 퍼센트 쌉니다 혹은 비쌉니다. 네. 그리고 1년 동안 납입하는 이자가 기존보다 얼마가 더 많습니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걸로 갈아타면 안 되겠죠. 아, 그럴 리가요. 예. 그리고 아니 다 보여주니까 이게 다 좋은 건가 싶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또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금리는 싼데 한도는 줄어듭니다. 아, 그래서 내가 갚을 수 있는 여력은 있는데 이렇게 대출이 많이 필요하진 않고 특히나 이제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경우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요. 한도가 줄어드는 대신에 내가 금리가 싸다면 이건 이제 선택을 볼 수는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착착착 선택해서 실행을 하시면은 바로 이제 대출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기 지금 그 나와 있는 것처럼요. 갈아탈 대출 상품을 꼼꼼히 비교해가지고 내게 맞는 대출 상품이 딱 보였어요. 네. 그럼 바로 갈아타나요? 고려할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존 대출을 갈아탔을 때 페널티는 없느냐. 네. 중도 상환 수수료가 일단 1번 머릿속에 떠오르시겠죠. 네. 그러니까 중간에 먼저 갚았을 때 내가 수수료로 내야 될 부분, 이 부분하고 갈아타게 됐을 때 아낄 수 있는 이자. 중도 상환 수수료로 내는 게 뭐 20만 원인데 갈아타게 됐을 때 아낄 수 있는 이자가 1년에 뭐 15만 원이다. 그러면 굳이 갈아탈 필요 없는 거고요. 네. 이렇게 중도 상환 수수료 비교해 봤을 때 갈아타는 게 유리해. 나는 대출을 또 길게 쓸 거니까 하면은 갈아타셔도 되긴 하는데 여기에서 또 주의를 해야 될 게 이게 지금 신용대출만 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신용대출은 주로 주거래은행에서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내가 거래 이력이 많고 네. 그런데 그 주거래은행의 신용대출을 받으면서 연동됐던 것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연동이 됐다면 어떤 거예요? 신용대출로 인해 가지고 다른 어떤 혜택을 받는 것들. 저 같은 경우는 거래 수수료가 없어요. 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대출 상품도 상품이기 때문에 사실은 은행이 예금 상품, 적금 상품 판매하는 것보다는 그건 이제 돈을 우리에게 고객에게 줘야 되는 상품이고 네. 그걸로 인해 가지고 대출 상품을 판매하는 게 은행의 사실은 주 수입원이잖아요. 그런데 그 대출 상품이 판매된 상품이 반품 들어오는 거니까 이 상품이 판매됐을 때 각종 혜택들이 있던 것 혹은 내가 다른 대출하고 묶여가지고 다른 대출의 금리도 이거에 영향을 연동돼서 받아서 뭐 이렇게 좀 싸게 해준다든지 네, 뭐 이런 그런 거. 게 있다면 불이익을 볼 수도 있는 거니까 혹시나 주거래은행에서 내가 받은 신용대출이 뭐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이런 걸 받으면서 연결이 되어 있는 건 없는지 그거는 다시 한번 해당 금융사에 확인을 해보시고 이 대출을 내가 갚게 됐을 때 혹시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나요? 해서 없으면 그때 꼼꼼하게 확인을 해서 뭐 하루 이틀 사이에 금리가 확 오르진 않을 테니까요. 맞아요. 확인을 해보시고 이동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어젠가 보니까 디딤돌 대출 이런 거 보니까 금리가 무지하게 싸더만요. 그렇죠. 예. 이거는 정책 대출이니까요. 징검다리론, 네. 햇살론 이런 거는 굉장히 금리가 저렴하잖아요. 네. 그럼 자격이 되면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출을 이런 정책 자금 금리로 해주는 저렴한 대출로 갈아탈 수 있어요. 햇살론 이런 거.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갈아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갈아탈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게 신용대출에 한해서만 갈아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신용대출 중에서도 보면 보증서가 발급된 신용대출들이 있어요. 뭐 연대보증 있는 거 말씀인 거예요? 아니면 서울보증보험이나 이런 이런 데서 데서 보증을 해준 네, 거? 보증 비용을 끊고 수수료를 내고 네. 받는 신용대출이 일부 있습니다. 이제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라든지 토스뱅크, 뭐 K뱅크 이런 인터넷은행에서 받은 대출 같은 네. 경우에는 거의 필수적으로 보증서가 발급이 돼요. 그걸 바탕으로 이들이 대출을 해주고 혹시 우리가 못 갚하게 됐을 경우에는 거기서 받는 거. 예, 보증기관에서 돈을 받고 보증기관에서 이 은행이 떼인 돈을 우리한테 청구를 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근데 이런 보증서가 발급된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대안대출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다만 정책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 네. 보증서 발급 유무와 상관없이 갈아탈 수 있으니까 혹시나 내가 모르고 있는 뭐 햇살론이라든가 네. 말씀하신 뭐 징검다리론이나 이런 정책 대출, 금리 싼 대출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이쪽에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뭐 아이쇼핑이라도 해보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그거 뭐 몇 푼 된다고 그거 갈아타겠어. 뭐 아니면 중도 상환 수수료 내고 나면 뭐 남는 게 있겠어. 아유 그냥 있어 하던 대로 구간이 명관이야.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해봤는데 저처럼 네. 뭐 갈아탈 수 있는 게 없더라.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 것들도 아니고 그다음에 요즘 같은 때에 사실 수익률 1~2% 올리기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뭐 증시는 오락내리락하고 하루가 예. 다르고 그럼 어디 뭐 높은데 예금, 적금 찾는 것도 중요하고 주식으로 수익률 올리는 것도 중요한데 확정적으로 나갈 비용, 이자 네. 비용 줄이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대출 이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달 빠져나가니까 체감하지는 못하지만 이게 뭐 1년간의 이자라든가 아니면 대출을 거치로 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내년에 갚아야지가 아니라 계속 연장하면서 갚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꽤 큰 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귀찮더라도
굉장히 편리해졌으니까 한번 경험 삼아서라도 한번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요. 네. 그 대출을 갈아탄다는 게 금융상품이 좀 무서워요, 저는. 이거 내가 잘못해가지고 "헉, 뭐 이런 게 있어서 너무 잘못했네 이렇게 될까봐 무서워서 나 혼자 결정해가지고 그렇죠. 비대면으로 하니까 그 대출 상품을 이용하러 가면 사실 은행의 상품을 팔아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죄인의 기분? 의리된 기분이죠. 늘 뭐 적금 하나 가입해 주세요. 그러면 꼭 해야만 될 것 같고 안 하면 대출 안 해줄 것 같고. 아유,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온전히 내 결정으로 금리 숫자만 비교해보고 이게 결정하는 게 좀 부담이 되기는 하거든요. 일단 뭐 어떤 대출을 받든지 간에 물론 신규 대출이면은 우리가 청약 철회라는 것도 있을 수는 있는데 어떤 대출을 받든지 간에 아이고 이거 잘못했네 이런 거는 영업점에서 갈아타든 뭐 대환대출 플랫폼을 이용해서 갈아타든 큰 차이는 없어요.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는 건 맞는데 다만 이제 한 가지 아마 대출 갈아타기를 예전에 해보셨던 분들이면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A라는 은행에서 내가 대출을 네. 쭉 쓰고 있다가 알아보니까 B라는 은행이 더 싸네. 네. 그래서 갈아타려고 A라는 은행에 여기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게 비싸서 B라는 네. 은행에 갈아타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A라는 은행에서 B 은행은 몇 퍼센트 해주는데요? 하고 싸게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대환대출 플랫폼 있어요. 그게 야 그렇게 싸게 해줄 거으면 진작에 싸게 해주지 왜 여지껏 가만히 있다가 내가 갈아탄다니까 싸게 해줘? 이게 사실은 가산금리를 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이 가져갈 마진을 네, 좀 줄이고. 네, 이 고객을 아예 뺏기기보다는 좀 줄이고 계속 유지하는 게 나으니까. 그런데 요번에 이제 대환대출 플랫폼에서는 그런 절차가 없이 결정하면 바로 상환되기 때문에 이 은행과 어떤 협상을 할 기회가 여지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내가 좀 이 은행에 직접 이 영업점에서 받은 대출이라고 한다면 대환대출 플랫폼 통해 가지고 요번에 알아보니까 요쪽 은행이 좀 싸고 요 금리에 되던데 이것저것 옮기기 귀찮고 또 우리가 공과금 자동이체 여기 있는 거 다 변경하고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 깜빡 한 방 잊고 A 통장에 넣어놨다가 뭐 연체되면 하루 이틀 이것도 불편하고 귀찮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귀찮으니까 내가 이 은행에서 4%를 제시받았는데 이거보다 좀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맡긴 돈 내놓은처럼 싸게 해달라 이렇게 하면은 뭐 은행 직원도 그런 건 없다고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나 있으면은 나는 안 옮길 생각도 있다. 사실은 은행들이 이걸 굉장히 처음에 도입을 반대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되게 좋은 건데 이게 기술적으로 만드는데 되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IT 강국인데. 그러니까. 네. 근데 왜 인제서 나왔냐고요, 이게. 이게 원래 2021년, 그러니까 재작년 10월에 출시될 서비스였어요. 네. 굉장히 늦었죠. 뭐 1년 반이 늦어졌는데 이게 은행들의 반발로 좀 미뤄졌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비교해주는 플랫폼 업체에 뭐 수수료 다 줘야 되는 데다가 그러니까 은행들 입장에서는 네. 우리 은행 대출 상품 좀 소개시켜줘 하면 이제 괜히 수수료를 여기다 줘야 되잖아요.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도 일단 1번 은행들은 조금 달갑지 않고요. 2번 같은 경우에 다 공개가 되면 저분이 비교해가지고 다 그럼 떠나가겠네. 이게 사실은 걱정인 거죠. 네. 이걸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은행에서 우리 그렇죠. 고객 잃을 거예요라고 표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간단하게 사람들이 갈아타게 되면 그만큼 고객을 뺏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해 왔는데 야, 은행들도 참여해라 그러면 플랫폼 업체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은행들 너희들도 여기 와가지고 그냥 자율적으로 경쟁해라. 그러니까 조금 수그러들고 그럼 일단 열심히 해보자 네. 라는 쪽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 일단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은행들이 제일 사실 경계를 하는 건 기존 고객의 이탈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서 이렇게 알아봤는데 혹시 요만큼의 금리나 요 정도의 조건을 맞춰줄 수 있으면 나는 안 옮길 생각도 훨씬 더 많다. 난 안 오고 싶지. 그런데 금리가 싸다니까. 그렇죠. 이렇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물어보고 고객님 죄송하지만 저희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뭐 과감하게 결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메인 눈으로 보니까 이거 뭐 신용대출만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사실은 담보대출 훨씬 더 그쵸. 금액이 큰데 은행들이 반발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그럼 요것만 해보자. 이렇게 된 것 같네요, 분위기가. 일단은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 이게 한 70%를 넘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주택담보대출은 신용대출과 달리 복잡한 내용들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신용대출은 사실은 개인의 신용점수, 네. 그다음에 소득, 뭐 네. 직장정보, 자산 이런 정도만 포함이 되면 되는데 네. 주택담보대출은 요 데이터는 기본이고 여기에 어떤 주택이에요? 아파트예요? 단독주택이에요? 뭐 빌라 이런 것들 따져봐야 되고요. 복잡하니까. 네. 그다음에 규제도 있죠. 그러니까 1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과 다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
다르죠. 그렇죠. 다를 수 있고요. 또 지역에 따라서 이게 서울 지역이냐 아니면 뭐 지방이냐 이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기존의 소득에 대비해가지고 뭐 DSR 이런 것들도 다 따져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만들기가 아직은 복잡하다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네. 근데 과연 IT 강국에서 이게 몇 년 동안 준비하는데 그렇게 어려울까? 그래서 이제 연내에 내놓겠다고 하기는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서비스가 출시가 되면 굉장히 파워풀하지 않을까. 엄청나게 파란이 불걸요.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주택담보대출 이용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은데요. 사실 대출 없이 내 집에 살고 있다는 분이 저는 그런 분이 더 신기해요. 그런 대출- 분 저 한 분 알긴 해요. 예. 어떻게 대출 없이? 부모님 집인가요? 오늘 여쭤보고 싶은데 근데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건 금액도 일단 크고 그다음에 네. 장기간 대출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0.12%포인트 차이도 어마어마하고 우리가 1억 정도를 대출받았는데 1%포인트면은 1년에 그냥 1%면 100만 원씩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출을 받으셨을 때 갈아탈지 뭐 고정금리를 할지 변동금리를 할지 이런 게 한눈에 줘야 되고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면 이거는 정말 금융소비자들한테는 엄청나게 좋은 일이지 않을까. 맞아. 우리나라 빅데이터 뭐 예측 기능 이런 거 있잖아요. 고정금리랑 변동금리 그거 예측해가지고 그래프 같은 거 보여주고 이러면 참 좋겠다. 늘 고민이잖아요. 그 뭐가 더 너무 좋을까? 어려워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렇죠. 낮을 때는 고정금리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낮은 건지 지금 상황에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 많이 되실 텐데 이것도 손쉽게 갈아탈 수 있는 플랫폼이 나오면 싹 비교해보고 결정하고 네.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갈아타고 그렇죠. 이럴 수 있으니까 이러면 이제 은행들도 조금 더 경쟁을 하지 않을까. 뭐 예대금리 공시 같은 경우야 그 공시해봐야 늘 우리가 들어가가지고 야 A은행 이건 나쁜 은행이네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실시간으로 비교를 해보고 소비자들이 그에 맞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서비스들이 나오는 게 가장 은행들이 경쟁을 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대환 한도를 왜 월 1조 원으로 묶어두는 건가요? 이것도 사실 봐준 거예요. 뭘 봐줘요? 머니무브라고 하죠. 막 네. 갑자기 돈들이 여기서 저기로 막 몰려가는 쏠림 현상을 아, 우려해서 네. 네. 전체 신규 대출의 10% 정도로 연간 이동을 제한을 하자. 네. 그런데 지금 여기 참여하는 은행들의 연간 신규 신용대출 취급액이 약 120조 원 정도가 됩니다. 네. 그 정도의 10%면 12조 원이잖아요. 나누기 12달 하면 한 달에 한 1조 원 정도씩만 움직일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건데 이게 뭐 처음에는 몰릴 수 있고 나중에 갈수록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뭐 지금은 조회해 보시는 분들 많을 테니까 그래서 1조 원으로 제한을 해두긴 했지만은 이용을 하시는데 그렇게 크게 불편함은 아직까지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플랫폼을 운용하는 회사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플랫폼 회사들 있잖아요. 뭐 네네. 카카오, 네이버, 뭐 뱅크샐러드 이런 데도 있고 또 은행에서 하는 데도 있고 카드 회사에서 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 차이가 좀 있을까요? 아니면 그런 사실 은행하고 플랫폼 회사가 경쟁하는 게 약간 상상이 안 되긴 그렇죠. 하는데 경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마치 빵집하고 뭐 신발 가게가 경쟁하는 그런 그러니까요. 느낌. 여기가 이렇게 경쟁할 회사인가? 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플랫폼 회사가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렇겠죠. 들어요. 뭐 자사 상품 취급할 거 없이 야 너희들 대출 상품 가져와봐 우리가 쫙 나열해줄게. 그러면 거기서 이 소개를 해주고 여기서 이 금융회사에서 수수료를 받아가는데 그 수수료를 우리가 직접 내거나 뭐 은행이 직접 내는 게 아니라 금리에 녹아들어 있는 방식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우려되는 부분은 이 대환대출 플랫폼이라는 것 자체가 금융 소비자들이 한 가지 앱에서 여러 가지 대출을 조회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네. 그런데 A 플랫폼은 수수료가 1%고 네. B 플랫폼은 수수료가 3%면 결국은 우리한테 보여지게 되는 그 금리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 53개의 지금 금융회사 플랫폼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A 플랫폼 들어가지고 대환대출 비교해보고 B 플랫폼 들어가지고 비교해보고 아이고 날새요. 뭐 이래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뭐 어떻게 될지는 나오지가 않아 있어서 한번 뭐 들여다볼 필요는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경쟁력이라 한다면 차이점은 수수료. 그래서 플랫폼 업체를 이용하게 되면 그 수수료가 녹아들어서 실제 은행보다는 비쌀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지금의 짐작이고요. 실제 은행에 들어가서 비교를 해봤더니 그 수수료 뺀 만큼 더 싸게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줄 수수료 여기 마진에 녹아 붙여가지고 결국은 똑같거나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아직까진 초기라서 한 플랫폼만 이용할 게 아니라 그렇죠. 그 플랫폼 이용해보고 A 은행이 제일 좋네. 그럼 A 금융사, A 은행의 앱에도 들어가서 실제로 비교를 해보고 네. 이렇게 해봤을 때 최종적으로 나한테 유리한 걸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근데 플랫폼 회사가 지금은 이제 그 뉴스를 자기들이 편집해가지고 순위를 매기지 못하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
검색어 순위 같은 거 있을 때 플랫폼 회사들 그 뉴스 보러 들어가는데 사실 뉴스를 만드는 회사는 플랫폼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신문사나 방송사에서 맞아요. 뉴스를 만드는데 신문사에서 방송사가 만든 뉴스를 앞에 걸어주고 돈은 자기들이 벌어갔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거 비교는 들어가서 하는데 그 회사만 돈 버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죠. 어차피 이제 돈이 안 되면은 이런 서비스를 해줄 리도 없고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주시니까 떠오르는 게 우리가 보통 그 온라인에서 이 물건 사는 여러 가지 플랫폼 업체들이 있잖아요. 비교 사이트도 있고. 예. 그런데 예전에는 여기가 그냥 싼 가격부터 혹은 사람들이 추천이 많은 순부터 이렇게 정리됐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 플랫폼 업체의 규모가 커지면 맨 위에는 이제 광고 업체들 맞아요. 새까맣게 AD 이렇게 써 있고 아, 맞아. AD라고 써 있어요. 그거부터 추천을 해줍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대출 비교가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그거부터 추천을 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메뉴에 있는 거 선택하지 마시고 밑에까지 다 일일이 살펴보신 다음에 하는 게 좀 현명한 선택이지 않나 싶네요. 당황하지 말고 네. 들뜨지 말고 천천히 침착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은행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빅테크 회사들이 많이 생기면서 은행 업무를 지금 계속 주고 있어요. 심지어 신용카드 같은 경우도 다 페이스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회사들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미래가 없는데 앱을 많이 쓰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 요건 것 같아요. 네. 이거 비교하러 들어오면 앱을 깔아야 되니까. 무조건, 네, 그리고 설치해야죠. 이거 비교에 자꾸 들어오려면 자꾸 들어와 봐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고객 선점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긴 한데 미리 사전 신청을 받았는데 사전 신청자가 수십만 명 된다고요. 네, 뭐 알림 그러니까 대출 비교를 해주세요. 먼저 줄 쓸게요. 하는 신청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대출 비교 서비스가 게시가 되면 알림을 드릴게요. 여기에 동의하시면은 신청하세요라는 거였는데 이게 수십만 명이 신청을 했다고 해요. 근데 재미난 건 이 대출 갈아타기를 신청하신 분들의 1금융권 대출자가 44%, 예. 그러니까 1, 2금융권 포함한 게 한 26% 정도. 그다음에 2금융권 대출만 보유한 사람들은 3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어떻게 보면 1금융권 대출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대출 금리를 가장 저렴하게 그리고 그렇죠. 지금 이미. 네, 이미 그다음에 1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A은행이나 B은행이나 C은행이나 사실 별반 차이 없어요. 크게 차이는 없더라고요. 크게 차이 없어요. 예. 그래서 실익이 있을까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약간 의문스럽기는 합니다. 네. 주로 여기서 이제 혜택을 보실 분들이라고 예상되는 게 2금융권, 저축은행은 정말 차이 많이 나거든요. 천차만별이거든요. 한도부터 아, 시작해서 금리도 그래요? 굉장히 밴드가 크기 때문에 저축은행 이용자나 아니면 캐피탈 이용하시는 분들은 요번에 확실히 이걸 통해 가지고 이득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만큼 뭐 사전에 알림 신청을 하신 분들이 많다고 하는 건 대출에 대한 고민들이 많다는 맞아요. 뭐 방증이겠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이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대출이자 아껴서 조금이라도 아까 그 물가 때문에 오른 호주머니 구멍 난 거를 조금 메꿀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를 물일지 해봅니다. 2장 쓸 거 1장 쓰는 세상인데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자 조금 주는 게 얼마나 큰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직은 신용대출밖에 안 되고 플랫폼도 이제 오픈했으니까 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우선 관심은 컸었거든요. 네. 그 소장님 보시기에는 이거 반향이 좀 있을 것 같으세요? 어때요? 일단 사전 신청자만 이렇게 많다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 금융소비자들의 관심도 많이 가지고 네.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다음에 이렇게 경쟁이 되게 되면 신용대출로 맛을 보신 분들이 주택담보대출 서비스가 연말에 출시됐을 때 네. 굉장히 크게 움직일 거죠. 많이 쓰겠죠, 그죠? 지금 아마 은행들도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나 아주 기민하게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요것들을 보고 연말에 출시될 이제 주택담보대출 비교 서비스에 대응해서 그 갈아탈 수 있는 각종 좋은 금융상품들을 다양하게 내놓지 않을까. 뭐 1000명 한도,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니면은 선착순 뭐 이렇게. 네, 기존에는 우리가 은행 상품 받으러 가면 두 가지예요. 5년 고정 이후 변동 아니면 아예 변동.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가 좋을지 차이가 별로 안 나거든요. 네. 그런데 그 기간도 뭐 3년 고정 나머지 변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옵션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 가지 은행들이 다양한 상품이 나오면 물론 선택할 가짓수가 많아서 고민은 있겠지만 그래도 더 좋은 상품들이 속속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어서 연말에 아마 은행들이 바짝 긴장하게 될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택 장애가 있어서 뭘 잘 안 바꾸는 편이에요. 네.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으니까. 근데 제가 조금 지나서 알게 됐더라고요. 뭐든 그 리스크 없이 배울 수 있는 건 없어요. 선택해 버릇해야 네.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상으로라도 한번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보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뉴스는 경제다 김현우 소장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